백승재 기자의 뉴스 Y.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동시에 연말연시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있고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한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음주 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과 시간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서 실시하는 조치인데요.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은 심야 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줄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 문화의 변화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비접촉 감지가 가능한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9월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0,000건 이상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데요. 특히 단속 통계를 보면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월부터 9월까지 310건에서 10월 들어서 360건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예.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1년 전과 비교해서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0월 들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셔서 꼭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위드 코로나와 또 이제 연말연시가 겹친 상황인 만큼 음주운전과 함께 주의하셔야 할 게 이제 바로 음식인데요, 음식.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될 텐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10년 내에 심혈관 질환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백 기자님,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음주와 관계없이 비만과 지질대사 이상으로 체내, 특히 간세포의 지방이 5% 이상 축적돼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 중증도에 따라 단순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구분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약 20에서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유병률에 대한 자료는 주로 단일 기관의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연구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비만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병리 기전과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하고 제2형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 증가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이 있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많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한국인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환자 등록 임상 포털을 활용해 간 생체 검사로 입증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조직학적 중증도가 심화될수록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 대사와 간질환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가 어떤지도 이제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이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환자의 간 생체 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조직학적 중증도를 단순 지방간과 지방 간염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간 섬유화 진행 단계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정상인에 비해 지방 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배 증가했는데요. 정상인에 비해 간 섬유화를 가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는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중증도에 따라서 최소 5배에서 최대 8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단순 지방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간 섬유화가 심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배 증가했고요. 지방 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간 섬유화를 가지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서 각각 5배, 9.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로 만성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 발생을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대사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 지방 간염과 간 섬유화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해서 중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저 백승재 기자님은 어떻게 간 건강하세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술 좋아하십니까, 술? 예, 조금 좋아합니다. 조금씩 드시고 안주 많이 드시고. 네네. 지방 간이 이제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건강이 네네. 우선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건강하시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